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철인 3종 경기 선수였던 고 최숙현 선수가 전 소속팀 감독과 팀 닥터에게 가혹 행위를 당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부터 대한체육회나 경주시청, 경찰 등의 SOS를 쳤습니다만 운동선수 욕먹는 건 다반사다라는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가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고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 씨 연결해서 부모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아버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예, 우선 상심이 크실 텐데 인터뷰 응해줘서 고맙고요. 아니, 당연히, 우리 최숙현이 원한을 풀기 위해서는 예. 제가 알려야죠. 예. 그 최 선수가 고등학교 때 태극마크를 달 정도로 상당히 실력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네네. 소속팀 경주시청은 언제 들어가게 된 겁니까? 2017년도에 입단하게 됐습니다. 좀 3년 정도 됐네요. 네, 28년도는 너무 힘들어서 운동을 그만둔 적도 있었고요. 아, 2018년도는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다가 네, 다시 복귀한 겁니까? 가혹행위하고 폭행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실망이 커가지고 운동이 더 이상 이 팀에서는 못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러면 부모님들도 이런 가혹행위가 있었던 걸 알고 계셨었습니까? 2017년도부터 알게 되었죠. 예. 사실 2015년도하고 16년도 경북 최고 시절에도 뉴질랜드 훈련은 경주시청하고 같이 합류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예. 따님이 직접 그런 부모님한테 이야기한 거였어요? 2017년도에 뉴질랜드 훈련 갔을 때 아빠 너무 힘들어 나 운동 그만할 거야 하면서 문자도 오고 통화도 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 다시 복귀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1년을 쉬고 또 감독님이 감독이 이제 편하게 체중 관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편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한 번 더 해보자 그랬어. 또 숙현이도 이제 내가 1년 쉬었으니까 팀 분위기도 안 바뀌었겠나 싶어서 안심하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녹취록이나 이런 거 보니까는 역시 체중 문제로 상당히 최 선수를 괴롭히는 게 여전히 나오던데요. 네네. 사실 진짜 일기장도 있는데 일기장 한 초중반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활도 잘하고 예. 운동도 열심히 해서 체중도 많이 빼고 또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로 다시 한번 열심히 해서 훌륭한 선수가 되어보겠다는 그런 다짐의 글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거네요. 그게 아니고 장윤정하고 김동환이라는 팀 동료 선배가 국가대표 미국 전지훈련 갔다가 뉴질랜드 장으로 합류하고부터 이제 그때부터 서서히 이제 선배들이 가혹행위와 감독, 팀 닥터들이 폭행과 이런 게 일상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 선배들이 합류하면서 그런 일이 다시 재촉보냈다. 예, 장윤정하고 김동환이가 합류하면서. 예. 예, 그때 체중 때문에 그런 것도 그때 일어난 일이고, 구타도 그때 일어난 일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 팀 동료와 팀 닥터가 주로 가해를 했던데, 혹시. 네, 아니요. 팀 닥터뿐 아니고, 감독뿐 아니고, 예. 장윤정, 김동환, 이런 애들이 강혹행위가 일상적으로 엄청나게 심하게 했는 걸로,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폭언, 폭행, 이렇게 벌어졌어요. 예, 폭언, 폭행은 일상이고, 예. 나중에 일기장이 공개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일기장에 진짜 충격적인 그런 글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네. 혹시, 사건이 일어나고 가해자들하고 만나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아니면 없습니다. 없고. 예. 감독은 해외하기 선수 팀 동료들 증거 인멸을 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말마비 추기식이나 그래 했다는 증언도 제가 들었고
아무도 그 내한테 연락 오는 게 없고 특히 뭐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김 감독한테 내가 이제는 뭐 이래 고소할 테니까 그래 알고 있으라 그러니까 내한테 안심 좀 봐달라는 식의 그런 카톡 글은 몇 번 왔었습니다. 한 서너 번. 그리고 예. 그 이후로는 내가 응답이 없자 거의 연락이 없었고 이제 다른 팀 그 옛날에 숙현이와 같이 운동했던 동료들한테 뭐 카톡이나 뭐 전화로 해갖고 많이 그 해유나 뭐 증거인멸의 그런 정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네네. 그 사건 전에 대한체육회나 경주시청 측에도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던데 이거는 최 선수가 직접 한 겁니까? 아니 아버지는 제가 했죠. 아하, 제가 그때 경주시청에 예. 진정을 넣으러 갔었습니다. 예. 그때 그 숙현이가 당했던 그런 모든 이야기를 하고 경주시청 차원에서 징계를 하든지 뭐 해달라고 먼저 경주시청에 찾아갔죠. 예. 그런데 이제 찾아가서 이야기 그 당시에 과장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내일이라도 김 감독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잘못이 있으면 당장 귀국시켜서 뭐 트라이슬론 팀을 해체하면 되니까 걱정 마세요 하고 저는 뭐 그 말만 믿고 집에 왔는데 한 10일에서 보름 사이에도 연락이 없어서 제가 새로 전화를 했죠. 그때 예. 뭐 김차석 아니 이름은 돼서 안 되지만 그 팀장인 분이 영감을 하나 줘서 제가 전화를 했었습니다. 예. 예, 전화를 했는데 그래 지금 김 감독님 뭐 지금 김 감독하고 내가 진정된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느냐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돈을 경주시청에서 2-3천만 원 들여갖고 전지훈련을 보냈는데 그러면 지금 뭐 귀국시킬까요? 이 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감독이라도 귀국시켜서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예. 감독이 없으면은 훈련이 어떻게 됩니까? 이 카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뭐 제가 그러면 검찰에 고소장을 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예. 네, 그렇게 하세요. 뭐 저한테 더 이상 말도 없고 그렇게 하세요. 이 말 한마디를 하고 끝이더라고요. 예. 뭐 한번 올 때까지 기다려보라든가 이런 말 한마디 없었고 그래서 그러면 좋다. 뭐 내일이라도 고소장 준비해서 고소장 접수합니다. 이렇게 하고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어요. 예. 이게 네. 문제가 생기면 팀을 해체하면 된다. 돈 많이 예. 과장인지 모르겠지만은 알겠습니다. 그분이 그때 조사해보면 알지만은 그 과장 한 분하고 팀장 한 분하고 옆에서 기록하는 여자 직원 한 분하고 저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예. 내가 녹취를 좀 해야 되겠는데 녹취를 해도 되겠냐 그러니까 과장이라는 분이 녹취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녹취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대처가 상당히 좋지 않았다.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좀 안타깝네요. 예, 저는 사실 처음에는 뭐 고소할 마음은 없고 그 이전에 김 감독한테 전화를 해서 숙현을 괴롭힌 장윤정, 김도환 얘를 은퇴를 안 시키면은 나는 가만히 안 있겠다 하는 경고도 했습니다. 11월 말인가 12월 초에. 예. 그런데 예. 방금 말씀하신 그 두 선수도 물론이고 네. 지금 그 팀 닥터라고 하는 물리치료사 임시 고용됐다고 하는데 팀 닥터가 어떻게 이런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트라이슬론 다른 팀에서는 팀 닥터를 운영하는 팀이 없습니다. 예. 유일하게 경주에는 팀 닥터를 감독이 고용을 해서 그 모든 경비를 선수들이 부담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네. 성인이 돼서도 이렇게 많은 폭언과 가혹행위, 구타가 있었는데 학교 다닐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고3 때도 전진훈련 갔을 때 고소장 접수하면서 그때 그 얘기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빵을 20만 원치 그때 빵을 몰래 사 먹다가 걸려서 그런지 빵을 20만 원치 사가지고 3명이서 어린 선수들 3명이서
새벽까지 먹고 토하고 새벽 돼서 다 먹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그래 한 적도 있다고 고소장에 예. 그래 쓰여 있습니다. 강제로 먹이겠다는 말씀이죠. 네, 강제로 식고문을 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다고 생각하세요? 정부 차원에서 뭐 이용 국회의원께서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지만은 앞으로 우리 어린 선수들이나 스포츠 선수들이 모든 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빨리 입법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업팀 같은 경우는 거의 합숙하는 데가 많은데 요즘은 원정생활하는 팀도 있지만은 경주시청에는 합숙을 하면서 선후배 간의 그런 가혹행위가 너무 빈번하고 심하고 왕따 이런 게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업 선수들이 개인 생활 훈련할 때는 같이 하지만은 저녁 생활은 혼자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그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숙현 선수가 아버님한테 어떤 따님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저는 숙현이하고 찍은 가족 사진도 하나 없고, 예. 같이 한번 해외여행 한번 간 적도 없고, 지금 뭐 그냥 운동한다고, 1년 해봐야 집에 몇 번 오다 안 했습니다. 경주시청 소속일 때는. 예. 그때는 진짜 지금 생각해보니까, 집에 가면은 많이 먹고 체중을 늘려서 오는지 하여튼 집에 오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같이 한 시간이 너무 없는 게 지금 제가 제일 후회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마음 잘 추스려 주시고요.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네. 고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 씨였습니다. 인터뷰 중에 나온 이야기는 대구지검에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요. 피해자 측의 입장임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고요. 관련해서 반론 인터뷰를 요청할 경우에 적극 인터뷰를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엔 경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경제 베스트 라인업 뉴스포터 에디터 신혜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인가요? 우리 SK 바이오팜 얘기했었죠. 네, 맞습니다. 네, 결국 지난주 예측한 대로 오늘 굉장한 일이 벌어졌네요. 네. 따상이라고요. 아시나요? 따상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시초가도 상한가고 계장후의 상한가, 더블로 상한가라는 얘기인데요. 예. 오늘 이제 상장을 했는데요. 원래 49,000원이었던 주식이 127,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무려 주가 상승률이 159.18%였는데요. 이런 따상이 2015년 6월 23일 상장한 SK D&D 이후 5년 만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주를 배정받은 이 SK 바이오팜 직원들이 1인당 9억 원 이상 벌었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요. 예. 이거 잠깐 제가 짚어드리면 예.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주는 이 1년 후에나 팔 수 있어서 이제 가치가 이만큼 오른 거지 직원들이 1인당 9억 원 이상 이제 벌은 건 아니라는 것들 하나 짚어드리고요. 1년 후에 더 벌을 수도 있잖아요. 더 벌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빠질 수도 있는 거죠. 네. 손실 나진 않을 것 같은데. 그걸 모르죠.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워낙 바이오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예. 네, 물론 시장에서는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을 좀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SK 바이오팜 임원이 6명이고 직원은 한 200명 정도 수준이거든요. 예. 근데 1인당 평균 1만 1,820주를 매수한 걸로 봤는데 그러니까 1인당 평균 약 15억 원의 규모를 지금 주식을 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만 9억 원을 미실현 이익을 본 거니까 굉장히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SK 바이오팜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거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주택 시장도 지금 규제가 굉장히 많이 묶여 있기 때문에 주식으로 자금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이 바이오팜은 상장 이전부터 이제 관심이 뜨거웠는데 직접 이 증권의 창구에 가면 돈 다발을 가지고 계신 노인분들 이렇게 줄을 서 계셨는데 네. 이 증거 청약금, 그러니까 청약을 하려면 증거금을 내야 되는데 무려 31조 원이나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주식에 사람들의 돈이 들어갔는지. 그래서 불경기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이게 사실 불경기가 맞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이 태반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상한가에 걸어놓은 분들 굉장히 많았고요. 저도 혹시나 해서 걸어놨는데 물량이 어마어마해서 들어가지 못했는데 제 주변에는 거의 다 한 10주 정도씩은 갖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점심 얻어 먹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행운이 안 온다고 생각하고 아예 도전 자체를 안 하는데. 유튜브를 이제 잘 하시니까 거기까지 너무 잘 되면 배 아프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요. 부동산 얘기로 넘어가 보죠. 청와대 다주택자 재산 평균이 7억 늘었다. 결국은 부동산이 뛰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뛰어서 이 다주택자 재산 평균 7억이 이제 올랐다는 건데요. 지금 문제는 다주택자가 아직도 이 참모진에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내부에서는 이제 주택 규제를 이제 풀면서 참모 중에서 다주택자들한테는 이제 팔라고 권고는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주택 시장이라는 게 당장 팔고 싶다고 해서 팔아지는 것도 아니고 싸게 내놓으면 팔리죠. 네, 싸게 내놓으면 팔리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도 있다라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왔는데요. 오늘 이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청주 주택을 급매로 내놨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청와대 내 비서관급 참모진들에게 1대1로 면담을 신청해서 좀 팔라고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논란들은 조금 이제 잠재질 것 같긴 한데 지금 워낙 이 주택 시장이 뜨겁기 때문에 이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6.17 대책에 대해서 여론들은 여전히 반발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새로운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뜨니까 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건데요. 그래서 오늘 청와대에서 김현미 장관을 불렀다고요? 네, 4시에 이제 긴급 소집을 해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도 어떤 내용이 지금 전달이 됐고 이야기가 오갔는지 정확히 기사는 안 나오고 있지만 대략적인 걸 보면 이제 6.17 대책 이후의 상황에 대한 점검, 그다음 대책을 둘러싸는 여러 논란에 대해서 이제 국토부의 입장 정리를 좀 전달할 것이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 대책을 좀 지시할 것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김현미 장관을 교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네. 글쎄요 장관 한 명 교체한다고 해서 뭐 부동산 값이 잡힐까요? 어떻게 네.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정부는 일단 주택에 대해서는 이게 투기나 투자 목적으로 주택 구입하는 게 아니라 실거주용으로만 구입하라 이런 큰 어떤 흐름들은 예.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뭐 매번 장관 교체 이야기는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이렇게 뭐 장관이 교체될 만한 그런 이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이제 2시간 후에는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나올 것 같은데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뉴스 정면승부에서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다루긴 했는데 라임 사태에 대해서 금감원 분조위가 100% 배상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약 1조 6천억 원의 피해금을 발생시킨 이 사상 최악의 라임펀드 사고에 대한 구제안이 어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원금을 전액 배상하라는 결정인데요. 사실 이렇게 투자 원금을 모두 다 내놓으려고 하는 거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전에 왜 DLF 사건 기억나세요? 예. 해외 금리 연계 펀드 사건에서도 이런 분쟁들이 있었는데 독일 펀드 그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결국에는 다시 금리 수준이 올라와서 이제 피해액은 줄어들었지만 그때 최대 배상폭이 80%에 그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액 배상하라는 건 없었는데 이번에 이 사건은 사실 거의 사기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 11월부터 이미 부실이 확정돼 있는 펀드를 피해자한테 속이고 팔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투자 제안서를 좀 뜯어봤더니 이미 11개 항목에서 허위 기재 사실이 좀 발각이 됐고요. 예. 이제 라임 무역금융 펀드가 뭐냐면 미국에 있는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그룹이 가지고 있는 펀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건데 이미 2018년에 이 회사의 펀드가 부실이
발생했고 미국에서는 청산이 이미 절차가 시작됐던 거를 우리나라의 이 운용사와 신한금융투자 라임 두 곳이 투자 구조를 변경해서 파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감원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마트에서 이미 상한 생선을 판 그 예를 들거든요. 그럴 경우엔 100% 배상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기 수준을 보기 때문에 100%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민법 제 109조를 보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민법에 의거해서 이 원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전에 대법원 판례에도 이런 투자 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한 사건이 있었는데 예. 피닉스 펀드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항공기 신규 노선 운항 수익을 좀 배분하는 그런 펀드였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신규 노선 인하가 완료로 기재를 됐지만 이 신규 노선이 아니라 비정규 노선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이때도 비슷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는 그런 결정이 있어서 사실 이걸 놓고 금감원의 이 분쟁 조정 결과를 과연 금융사들이 받아들일지 이 이슈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사기 행각에 시중은행도 관여했다. 그래서 네. 충격적이었는데. 네. 뭐 관련자들은 지금 어쨌든 구속된 상태니까요. 네. 100% 보상, 배보상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재난지원금 효과가 없었다. 물가가 오히려 하락했다. 고깃값만 올렸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 많습니까? 이게 사실 반은 사실이고 반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물가가 사실 오르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니까 0%였어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가가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았다라는 건데요. 그동안 그 코로나 이후에 물가가 오히려 하락세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하락세가 한 달 만에 멈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 국제 유가가 바닥을 쳤잖아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었고 또 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이 효과가 일부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저물가 현상은 사실 이 세계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나라만 단독으로 벗어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부 언론사들은 고깃값만 높였다. 지원 재난금 전혀 효과 없었다. 이렇게 비판은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그 재난지원금으로 하락세가 이제 물가 하락세가 좀 멈췄고 그리고 소매 판매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매 판매를 보면 이게 지금 소매 판매가 이제 약 5.3% 정도 증가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그 물건들을 사고 고기를 사고 이런 소비는 일어났다는 건데 다만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지원금 효과가 없다라고 보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그런 분석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베스트 라인업 여기까지 듣죠. 신혜리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민심은 숫자다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